어이 우야어흠 우야어흠 흠. 이번 시간에는 나라 속에 나라가 들어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라 속에, 나라 안에 또 나라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또 그 나라는 그 나라 속에 또 나라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 말을 내가 왜 드리냐면은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신의 뜻을 피고 그 뜻으로서 만인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다 궁극의 목적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또 일면은 내가 좀 더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때때에 계절을 맞아 계절에 할 일을 하듯이 사람들 역시도 때때에 일을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럼 왜 열심히 해야 돼요? 내가 행복하고 또 나의 행복으로 주위 사람들과 다 함께 행복하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나라 속에 나라가 있다고 하니까 조금 어렵게 다가가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어요. 이제 과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뭐 글자로만 이게 풀어보면, 수신, 내가 닦아서, 내가 수련해서 제가 집을 가지런히 하여 치국, 나라를 다스리고 또 세상을 참 온전하게 평화로운 그 세상을 이루자 하는 것이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의 근본의 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수신만 하면은 제가 할 수 있고, 제가 하기 위해서는 또 제가를 잘 하면 또 치국할 수가 있고, 이제 치국한 다음에 이제 평천하는 거죠. 참, 이 풍요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스스로 이제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수신하는 거죠. 수신. 근데 수신한다 그러면 이제 몸을 좀 닦는다, 어쩌면 수련한다, 뭐 단련한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이걸 참 제대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이제 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해서 내가 이제 수행하여 집안을 다스리고 또 뭐 근간의 마을을 다스리고 나아가서는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을 평정하자 이렇게 보면은, 어찌 보면은 참 나로 인해서 내가 이 주위에 이 세상, 온 세상을 한번 점령해보자라는 뜻을 품을 만도 그리지만 사실 그 말이 아닙니다. 예, 네가 스스로 닦아서 제가 하여 나라를 좀 다스리고 세상을 한번 뭐 평정해 봐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해서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좀 노략질하고 약탈하고 점령해서 세상을 평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치국할 수 있으며 평천할 수 있는가? 이것은 밖으로 구하지 말고 스스로 안으로 몰고 들어와서, 네가 지니고 있는 네 몸뚱아리가 이 천지 만물을 이루는 세상이고, 또 나라를 이루고 있는 세상이고, 또 가정을 이루는 세상이고, 네 스스로가 한 나라를 짊어지고 있다, 이걸 알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것들을 밖에서 구하면은 어떻게 이제 좀 뭐라 그럴까, 그 남의 것들 막 침략하고 막 빼앗고 또 점령하고 또 뭐 이렇게 이것이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닌 것은 네 스스로가 한 나라요 천지를 이루는 세상인 것을 알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 수신제가 지구 평천하를 밖으로 본다면 뭐 우리가 뭐 세상을 정복했던 뭐 참 한때의 그 몽골 제국을 이뤘던 뭐 징기스칸이나 뭐 여러 그 장군들이 그 세상을 우리가 참 그 수천 년의 역사에서 보면 그 유명한 나라를 점령해서 나라를 빼앗은 사람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을 연상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럼 예를 들었던 뭐, 그 몽골을 지배했던 징기스칸이라는 사람이 뭐 수신제 같이 평천을 이루느냐? 그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어디를 끌고 들어와? 나로 끌고 들어와라. 나한테 끌고 들어와서, 네 스스로, 네가 지니고 있는 나라, 즉, 네 몸뚱아리, 그 몸뚱아리의 기운과 혈과 정신이 원만히 돌아가는 것을 살펴라 이 얘기입니다. 사람이 이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기가 돌고 또 혈이 돌고 정신이 원만해야 이제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한 얘기로 기운, 이 기운을 만드는 요소가 뭐예요? 우리 사람들이 이제 하나하나 좀 정리해 보자면 우리가 이제 기운을 만드는 요소가 과연 무엇이냐? 기운. 우리가 이제 기운이 있어야 살아갈 텐데, 기, 혈, 신, 예. 그러면 이 첫째 기운이 돌아야 되는데, 기운이 돌아야 피도 돌지 않겠어요? 피가 돌아야 정신이 맞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어떻게, 뭐 해야 돼요? 수신 제거할 때 수신 안의 원칙으로 이 길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기운을 좀 알아가자면, 기운이라는 것은 크게 말하자면 두 가지뿐이 없어요. 네. 우리가 이제 섭취하는 음식물로, 아니면 어떤, 보충으로 먹는 음식들, 음식으로 취하는, 말하자면 음식으로 취하는, 음식으로 기를 보충하는 방법이 있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호흡, 사람들이 들이고 내는 호흡의 기운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음식으로 들이고 먹고 마시는 것으로 기를 보충하며 살고 있는데, 사람들은 세상에 올 때에 누구라도 자신의 고유의 그 지니고 온 그 오종과를 내가 말씀드렸죠. 언젠가 오종과. 오종과 속에는 누구나 각각의 개인마다 짊어지고 나오는 어떤 병이 씨앗이 있다 그랬죠. 병의 씨앗.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다 똑같아야 될 텐데 다 달라요. 누구는 간이 튼튼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간이 약한 사람이 있고, 또 누구는 심장이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심장이 또 약한 사람이 있고, 누구는 참 비위가 좋은 사람이 있어서, 즉 비장과 위장이 튼튼해서 모든 음식에 참 거리낌 없이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음식을 대할 때 비위가 상해서 먹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사람은 폐가 강한 반면 어느 사람은 약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대장의 기능도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약한 사람이 있고,
또 신장과 방광의 기능이 강해서 참 튼튼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신장 방광의 기능이 약해서 또 병원에 신세를 지거나 또 여러 사람들의 수고를 끼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누구나 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병을 일률적으로 다 똑같은 병을 짊어지고 나느냐?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자는 겁니다. 즉 각각의 장기가 지니고 나온, 즉 내가 고유에 짊어지고 나온 병이 살다 보면 내가 좀 채기가 있어, 뭐가 좀 속이 좀 거북해 해서 위장의 기능이 약한 사람들이 더러더러 많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를 해요? 섭생하는데, 즉 음식물로 먹고 내가 기운을 차려야 되는데 내가 어느 병에 걸렸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뭐 세상 사는 재미 나겠어요? 맞대가리 없는 세상이 되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그것들을 알고 대처하고, 조금 조심하고 좀 덜 먹고, 이렇게 해서 음식물의 섭취로 우리가 오장육부의 기능을 항상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이 있는데, 음식물로서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음식물로 먹는 지기, 이건 지기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땅에서 이거 이렇게 글씨도 이런 지기, 땅에서 나는 음식물로 말하자면 그 기를 보충하는 방법이 음식물로 하는 거,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죠. 그러나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누구나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다르다. 10명이면 10명이 똑같은 사람 없고 다 다르다. 10명이 다 다르다. 어느 부분의 장기는 튼튼한데 어느 부분의 장기는 약하게, 그렇게 태어났어요. 태어난 사람이 똑같이 남들과 똑같이 뭐 어느 음식을 취한다? 똑같이 먹는다? 위험한 일이죠. 그러다 보면 자신의 병을 키우고 이제 병원 신세 지다가 뭐 졸업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길을 하나 더 보충하는 길이 하나 또 있어요. 그 무엇이냐? 호흡. 호흡으로. 호흡을 들고 내면서 그것으로 또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그래서 오늘 요번 시간에 그 호흡으로 들이고 내는 기운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몸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란 음양의 관계에서 항상 음의 기운과 양의 기운이 대립하는데, 우리의 몸에도 어떤 음식으로 들이고 낼 때에 양의 기운을 먹을 경우, 음의 경우, 음식을 먹을 경우에 우리가 섭취하는 것은 다 우리 몸에서 받아들이는 건 다 달라요. 그러면 이제 호흡으로 숨 쉬는 거, 누구나 그냥 숨을 편하게 참, 공짜처럼 이 공간에 있는 공기를 들이고 내는데, 뭐 스님이 또 뭐 별 이상한 소리를 다 하려고 하나? 뭐 이런 사람도 있겠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분명히 말하는 것은 알고 가자. 내가 하는 말 믿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제 헛소리하고 있구나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너무너무 귀한 것을 선대의 어른들로부터 받아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이 방법은 이것들을 취하고 드리고 내는 이러한 방법들에 대한 것은 세상밖에 없는 얘기를 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겁니다. 그러니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나 또 건강을 잘 지켜서 시국 평천화를 이루고자 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듣고 행하시면 좋겠습니다. 호흡으로 들이고 낸다. 우리가 호흡을 한다. 그러면 단전호흡은 이 세상 밖에 나와 있어요. 단전호흡. 아이, 참. 이거 글씨가 또 엉망이다. 단전호흡. 단전호흡은 이제 우리가 공기를 들이마셔서, 말하자면 이제 이 단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단전, 우리가 이 머리 꼭대기에서 앞 이마 쪽에 오는 요 부분이 이제 상단전입니다. 여기 백회라 그러죠. 여기에 이걸 상단전.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와서는 중궁전이라서 중단전이라고 했어요. 중단전. 중단전은 어디냐라면 우리 심장의 을 위치한 그 중앙의 자리. 요게 중단전의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요 갈비뼈살 있죠? 갈비뼈살, 요 갈비뼈살과 목 아래의 그 갈비뼈살들, 그 중심으로 중단전이죠. 그래서 이제, 네, 우리가 이제 쓰는 말로는 또 중궁전이라고 합니다. 중궁전. 중앙에 있는 궁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아랫배, 배꼽 아래, 두치, 세치 아래에 있는 요 아랫배 쪽에 우리 그 낭심 그 위쪽으로 해서 거기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하단전이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하단전을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단전이라고 합니다. 예.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단전 그러면 배꼽 아래에 있는 단전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단전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기를 들이고 낸다고 할 때, 우리가 호흡을 하죠. 이렇게 들여서 딱 아랫배에다 저장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이 안정이 되므로 여기에서는 온갖 것들을 일단 정지시킬 수 있는 기능은 있습니다. 기능. 그러나 내가 말하는 이 호흡법은 그렇게 단전에 기를 모아서 그것만으로 수련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체를 내가 뭐 그림을 좀 잘 못 그리는데, 이렇게 이제 한번 팔과 다리를 한번 얘기를 해보죠. 여기가 상단전, 여기가 이제 중단전, 여기가 하단전, 이렇게 이제 단전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말씀드리는 그 호흡법은 회통, 회통, 회통이 돼야 됩니다. 회통. 기는 머물고 있으면 되겠어요? 돌아야죠. 회통. 그럼 회통시키는 방법이 무엇이냐? 회통. 네. 자, 이건 이제 몸의 전면이라고 하면, 내가 말하는 내공호흡법은 내가 몸에 들인 기를 호흡으로 딱 여기서 들어와서 하면 이제, 상단전으로 일부 가겠지만 나머지 대다수의 기운은 어때요? 중단전으로 해서 이제 하단전이 멈추죠. 이 멈춘 기운을 거기에 멈추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아래로 돌려야지. 아래. 즉 3단전에 3관이 있습니다. 3관.
이 삼관이란 말은 말하자면 그 통로, 중앙, 경계의 관 이러죠. 자, 그럼 이제 몸을 이제 이 몸의 전면이면 몸의 뒷면으로 한번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요 단전에 있던 기운을 요리 잡아들여서 어디로 와요? 요 마지막 있는 그 미려관이라고 합니다. 미려관. 우리가 이제 이 똥꼬짜리라고 그래요. 똥꼬짜리. 뽀꼼뽀꼼 지면 뽀꼼뽀꼼 할 수 있는 이 뽀꼼뽀꼼 기운이 살아있을 때 사람이 힘을 주면 뽀꼼뽀꼼한 자리 있죠. 그것이 바로 미려관입니다. 예, 미려관. 자, 미려관이 있습니다. 이건 몸의 후면입니다. 후면이면 이 자리는 어디가 되느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미려관이라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미려관의 기운을 이제 살못이 이제 그 기운을 잡고 뽀뽀뽀할 수 있는 그 기운을 세게 하면 신경이 나서 안 되죠. 살못이만 잡았다 놓으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 기운을 위로 퍼 올려요. 어디로? 척추, 갈비뼈살 쪽으로 퍼 올려요. 여기 척추. 여기. 예. 이거를 우리가 녹로관이라고 합니다. 녹로관. 그러면 녹로관으로 이렇게 딱 길을 퍼 올리면, 퍼 올리면 그 퍼 올리는 방법은 뭐 있어요? 밑에서 뽐뿌 해주는 자리 있죠? 예, 뽐뿌 자리에서 뽐뿌를 약간만 힘을 주면 이 기운이 차고 올라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 녹로관을 통과하면 녹로관에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바로 우리가 여기 옥침관이라고 해서 옥침관. 옥침관이란 뭐냐?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다 말씀드린 건데, 삼관 삼단제를 통과해서 일해통시켜라. 몸을 한 바퀴 내장과 저 몸 척추 뒤쪽으로 해서 한번 앞으로 들어간 기운을 저 아래쪽으로 해서 그 뽐뿌 자리로 해서 뽐뿌로 지그시 품어 올려서 어떻게 뒤척추의 부분으로 와서 나중에는 이 옥신관으로 그 기운이 올라오죠. 옥신관으로 올라온 기운은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의문을 갖게 되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어떻게 하나마나 뭐 이 기운이 계속 본인이 이제 이 기운을 쫙 주고 있으면 이 기운이 고수들은 이 기운이 바로 머리를 넘어가서 상단전으로 가는데 훈련이 안 된 사람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운은 뭐 처음부터 이 머리를 갖다 해서 이 상단으로 갈 수 있는 그 고수가 이 정도 고수가 되려면 좀 많이 수련해야 되겠죠. 예. 여기 옥춘간에 있는 올라져 와 있는 기운은 어떻게 돼요? 요 귀 밑으로 해서 요렇게 입으로 들어옵니다. 입으로, 양쪽 입으로. 그렇게 해서 밖으로 나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수련을 오래 하다 보면 이 옥춘관에서 바로 상단으로 차는 기운이 말하자면 이제 뭐 참 한 1년 수련했더니 한 열에 아니면 100개 중에 하나가 올라가더라. 2개가 올라가더라. 이런 정도로 해서 희미한 기운이 이제 올라가면서 말하자면 이제 우리 뇌를 조종하는 그런 그 기운이 생기는 겁니다. 하루아침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것은 이렇게 해서 몸의 기운을 한번 회통 잡아 돌리면 우리 몸이 가벼워지고 또 편안해집니다. 그러면서 이 기운을 잡아 돌리는 내공호흡의 수련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내 오장육부의 기운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죠. 제자리를 찾아가면 우리가 이제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에서 요 단계가 제가의 단계가 됩니다. 예, 요 단계가 결코 쉬운 얘기는 아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일회통을 하면 그러면 혼자
예를 들어서 뭐 아무 생각 없이 호흡만 들여서 뭐 기운으로만 잡아 돌리고 있으면 되겠어요? 여기에는 필히 소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소리, 소리. 예, 소리, 소리, 소리. 왜 이러냐? 소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 참, 이 소리의 관계까지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내가 요 다음 시간에 뭐, 이 소리의 관계에 대해서 또 소리와 인체와의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오이, 우야오, 우야오, 이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게 바로 내공호흡과 함께하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이제 모음으로만 이루어져 있죠. 모음으로만. 예를 들어서 우, 이, 예. 모음으로만 이루어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세계인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공통을 하는 거죠. 뭐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양의 사람들만 사용하거나 뭐 어느 특정 지역의 사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인들 모두는 다 자음과 모음에 의한 글을 사용하고 있고 그러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의 사람이라도 상관없이 이 내공호흡법은 다 수련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시간 관계상 그렇고 요 다음 시간으로 요 강의를 이어갈 것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보시고 내가 하는 말을 익혀두셔서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는 데에 도움이 되시고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 뭐 있어요? 열심히 하시면 벙어리가 노래 부릅니다. 벙어리가 노래 불러요. 자, 그럼 다음 시간으로 또 이어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